안녕하십니까. 파이썬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제시하고 시험 문제를 어떻게 출제했는지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전하게 출제된 건 아니지만 대략 객관식 문제를 20문항 정도 냈고요. 그다음 단답형 주관식으로 한 8개, 프로그래밍 실습 문제로 5문항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1학년 과목이다 보니까 프로그램 짜는 것보다는 개념 묻는 문제를 위주로 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객관식 문제는 가장 쉽게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별자입니다. 즉 함수나 변수 이름을 어떻게 작성하느냐. 그래서 키워드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특수문자는 사용할 수 있는 게 특정 특수문자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공백은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어떤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프린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히 뒤에도 언급이 되겠지만 포맷 함수, 프린트에 포맷 함수가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완벽하게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 예를 들어서 헬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문자열에 대해서 여기 이제 첨자로 3 이랬을 때 여기가 가리키는 문자가 뭐냐,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C가 100인데 not C 이럴 때 얘가 참이신지 거짓인지 요거 판단하는 거. 보통은 이렇게 0이 아닌 숫자는 다 참이에요. 근데 not이 붙였으니까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false가 됩니다. 그래서 비교 연산자라든지 논리 연산자의 참 거짓을 판단하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가 프로그램 실습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10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도 되지만 이렇게 초기화를 시킬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이걸 반복문을 써가지고 포문을 써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리스트를 생성하는 방법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튜플. 자, 튜플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A는 10, 20, 30. 자, 여기 꺽쇠는 리스트고 이렇게 가로는 튜플이죠. 네, 이 튜플에 대한 성질이 뭐가 있어요? 수정이 불가능하다. 수정 불가. 그리고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접근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있죠. 이거 콜론이죠, 콜론. 그 다음에 9. 자, 이런 거의 의미가 뭔지. 그럼 이제 이거는 뭐냐면 0번째부터 9번째 이하. 9번째 이하.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그 공차가 되죠. 이게 뭐냐면 0,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3, 6, 9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0번째에 있는 값, 3번째에 있는 값, 6번째에 있는 값. 이런 식으로. 이것으로 출력을 하게 되면 0번째에 있는 투플의 요소와 3번째에 있는 투플의 요소, 6번째에 있는 투플의 요소가 출력이 되겠죠.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딕셔너리는 뭐예요? 키와 밸류로 이루어진 구조체예요. 요거에 대해서도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반복문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while문하고 for문이 있습니다. while문은 반복 횟수가 몇 번인지 구체적이지 않을 때 많이 쓰는 거고요. for문은 반복 횟수가 정확하게 몇 번인지 알 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주로 많이 써요, for문을.
그리고 폼을 쓸 때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이 for i in 연산자 쓰고요. 그 다음에 range. 자, 이렇게 놓고 여기 숫자 쓰죠. 뭐 이렇게 10이라고 쓰면 이건 뭐예요? i가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9까지예요. 요 표기법도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보통은 10이라고 쓰면 10번 반복한다. 그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 요거의 숫자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while 반복문을 언제 쓰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break하고 continue. 요건 보통 while문에 많이 쓰는데 계속 반복을 해요. 특히 이제 무한 반복일 때 많이 쓰는데, 브레이크문을 만나는 순간 보통 이제 조건문이 걸려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만족이 되면 브레이크, 반복을 빠져나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조건을 만족을 했는데 컨티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지금 반복이 만약에 10번 반복한다 그러면, 근데 지금 7번째 반복하는 과정에서 컨티뉴를 만나면 7번째 나머지는 수행하지 말고 8번째로 넘어가라,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해당 반복하는 그 부분만 스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기억을 해주시고, 이건 뭐 C 언어나 다른 언어에서 다 동일하게 사용되어지는 거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에 관련돼서 여러 개의 함수가 있는데 뭐 어펜드만 있는 건 아니죠. 어펜드는 결국은 리스트에다가 하나씩 추가하는 거죠. 뭐 추가하는 게 있으면 빼는 것도 있을 거고, 리스트와 리스트 연결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리스트에 관련된 함수도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하나씩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 리스트를 통해서 아니 반복문을 통해서 리스트, 예를 들어서 리스트가 A가 0, 1, 2, 3, 4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거를 다 출력하는 방법, 반복문을 통해서 출력을 하겠죠. 출력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자열에 메소드들이 있거든요. 그 메소드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을 해주십시오. 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문자 이렇게 있으면 어떤 특정 문자, 뭐 공백이라는 특정 문자를 기준해서 이렇게 잘라놓은 토큰화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홍길동 이러면 보통 이제 성과 이름을 띄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의 공간에 있다고 하면 이거를 두 개로 나누고 싶어요. 홍하고 길동으로. 그러면 어떻게 한다?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자른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매개 변수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매개 변수는 기본적으로 가변 매개 변수가 있고 기본 매개 변수가 있고, 근데 이걸 두 개를 같이 쓰려면 키워드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개념들을 좀 여러분 기억을 해주세요. 가변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쓰고 싶을 때 쓰는 거죠. 그리고 기본은 뭐예요? 내가 변수에 값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 기본으로 들어가는 숫자를 미리 지정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아까 튜플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렸고, 튜플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죠?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건문에 대해서도, 자, 주어진 조건문이 있는 코드를 보고 결과가 무슨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 그럼 특히 이제 여기서 보면 elif라는 게 있고 else가 있습니다. else. 그러니까 만약에 if가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있어요. 여기 else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에 걸렸는지 여기에 걸렸는지 이거 어떻게 확인하죠? 자, C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블럭이라고 하는 요걸 가지고 기준 잡는데, 여기 파이썬에서는 뭐가 기준이 되겠어요? 들여쓰기가 기준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뭐 예외에 관련된 것도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 용어들에 대한 설명도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나온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뭐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이게 뭔 뜻인지를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단답형 문제입니다. 뭐 요거는 뭐냐면 쉽게 해서 한 줄 정도 되는
답을 작성하는 문제란 얘기죠. 뭐 1번 문제가 사실 프린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2번 문제가 포맷이네요. 포맷. 자, 우리가 예를 들면 1, 그 다음에 여기 3, 0, 뭐 이렇게 돼 있다. 포맷. 그럼 어떻게 돼? 여기에 A, B, C, 뭐 1, 2, 3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 보면 0이잖아. 0이 요거. 그러니까 요 자리에 A가 가는 거고, 요 자리에 얘가 가고, 여기 두 번째는 이거 안 쓰겠죠? 여기가 요 자리에 가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포맷, 아마 이게 두 문제가 출제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몇 개들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from이라든지, 뭐, import, 뭐, 이런 것들.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개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왔겠죠. 그렇죠?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함수, 예를 들면, 뭐, 1부터 10까지 구하는 함수를 정의해봐라. 그러면 뭐요? 뭐 함수 이름은 뭘로 하면 좋을까요? 뭐 sum 10,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여기는 뭐 이렇게 변수가 들어가겠죠? 이건 좀 이상하네. 그죠? 여기 초기값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럼 이거는 이렇게 x라고 딱 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뭐냐면 x 더하기 x 플러스 1 더하기 x 플러스 2 더하기 뜨뜨뜨 s 플러스 9. 자, 이렇게 이 값을 리턴해주는 함수를 한다. 그럼 여기다 리턴해주고 요걸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함수를 정의하시오 하면 요걸 쓰시면 돼요. 이런 거 쓸 때는 들여쓰기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들여쓰기가 뭐 4칸인다, 뭐 10칸, 이걸까지는 아니더라도 딱 봐도 들여쓰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가지고 개인정보 출력하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 8장인가에 보면 클래스 정의가 있을 겁니다. 클래스 스튜던트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객체를 하나 생성하고 그 객체에 뭐 이름이나 뭐 메시지나 이런 것을 출력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요거는 좀 여러 가지를 출력하는 거라서 빈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빈칸을 채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파일 출력. 파일을 예를 들어서 파일을 읽으려면 뭐 파일은 오픈해야 되죠. 오픈 해놓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읽을 때, 쓸 때, 만약에 쓰는 것이다. 그럼 파일, 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닫아야 되죠. 파일, 뭐 클로즈 좀 찍어야 되고. 자, 이런 요거 특정 파일, 특정 메시지, 특정 문자열을 뭐 어디에 기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저장됐던 내용을 읽어온다든지 할 때 가장 기본인 단계를 작성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내면 여러분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문제를 알려준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실습 문제입니다. 요거는 제가 소스를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10개를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외우세요. 외우시고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1번에서부터 3번까지 중에서 한 문제가 출제됐고 4번, 5번 중에 한 문제가 출제됐고 6번, 7번, 8번, 9번 그럼 10번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10번은 이제 제가 답을 알려줬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짝수인지 확인해야 돼요. 그럴 때 뭐래? while문을 써가지고 size %2는 0 이렇게 돼 있으면 그리고 밑줄 쫙 그어요.
그리고 빈 공간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 요걸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빈 공간이 한 프로그램당 뭐 3개나 2개나 뭐 4개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마다 배점이 좀 차이가 있어요. 여하튼 프로그램 문제는 여러분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가능하면 책에 있는 것과 PPT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출제를 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이 책에서 문제를 만들게끔 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연수 문제에서 몇 개는 비슷하게 출제를 했고, 그 다음에 책에 있는 내용 개념을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실습 문제도 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책에는 간단하게만 언급을 했는데 그거를 좀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문제들이 좀 몇 개 나왔습니다.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시험을 공부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요거 가장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PPT나 연습 문제, 그 다음에 교재 문제를 그 두 번째로 하시면 돼요. 사실은 제가 퀴즈 문제를 냈는데 그 퀴즈 문제를 출제를 하고 싶었으나 사실은 퀴즈 문제를 출제를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면 학교 시스템에서 그거를 시험 보는 그 순간에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외 시간에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대략 만들긴 했는데 뭐 아직 제가 마음이 아직 확정은 안 돼서 마음이 약간 변하면 퀴즈 문제에서 뭐 한두 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되면 제가 카톡으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공부할 때 좀 참고가 될 수 있게끔, 그리고 뭐 가능하면 프로그램 문제는 외워서 그래서 이 프로그램 문제는 그냥 다 맞았다 채점이 되게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특별히 이번은 A가 40%고 나머지가 60%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적만 되면 시험만 어느 정도만 맞으면 대부분 B가 부여가 될 거예요. 뭐 시험을 너무 못 봤거나 결석을 많이 했거나 과제 안 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C나 D가 될 수도 있는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열심히 풀어서 최소한 B를 맞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